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협회에서 만나요.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이 장욱환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끼고 그 밑에 지상권이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네, 30년. 근저당권자한테. 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통상. 자, 지상권의 뜻이 뭐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려, 맨날. 자, 타인의 토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인의 토지를 빌린 거죠.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자인 거죠. 지상권자는 나무 소유자고. 그러니까 임야를 빌려가지고 조림업을 하면 이 나무의 소유자는 땅의 세입자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거의 의미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러니 여기에다가 땅을 대부분 근저당을 빌려줄 때 옛날에는요 이랬어요. A라는 사람에게 근저당을 빌려줍니다. 돈을 대출을 해줘요. 그럼 근저당이 걸리죠? 1단계. 그러면 A는 빈 땅을 볼 때마다 가슴이 허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집을 지어. 자기 땅에 집 짓는 건 지 맘이지. 그잖아요. 행정관세, 구청에서 인허가만 나오면 막 때려 지어도 돼요. 근저당권자는 이자나 잘 주면 되지 지가 집 지어라 말하라고 간섭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지었네. 그러다가 대출을 못 갚아서요. 경매에 나오게 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돈 빌려줄 때는 땅이 빈 땅이었는데, 그러면은 경매를 치면은 이 빈 땅으로 경매 쳐서 돈 다 회수할 줄 알고 빌려줬는데, 근데 나중에 땅 주인이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 땅을 사는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거야. 이 땅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죠.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피해를 봤어요. 왜? 빌려준 돈을 많이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낙찰을 누가 안 하니까. 지금 보세요. 4억 8천이 1억 6천까지 떨어져도 누가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 뚝뚝뚝 떨어져도 누가 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손해를 전국적으로 엄청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을 해야 되지 않냐. 대출로 손해보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놈이 그러니까 우리 대출해야지 먹고 사는 직업인데 안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해주긴 해주면서 이런 이상한 부작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각서를 써서 위에 딱 건물을 안 지게 하자. 그러면 또 소유권 침해란 말이죠. 안 지게 한다고 각서를 쓴다고 해도 내가 집을 짓는 건 내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건 결국은 민사소송의 대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안 지키로 했잖아.
내가 필요해서 지었어. 미안해. 끝. 네. 그러면 법적으로 못 지게 하는 방법이 뭐죠? 지상권을 거는 거다. 지상권이 뭐였어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려고 땅을 사용할 권리다. 그러니까 은행이 근저당을 하면서 지상권을 딱 걸어버리니까 그 땅의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은행한테 있어요. 자, 은행한테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용권을 줬는데. 간단하게 더 쉽게 이해를 해줄까?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자한테 돈을 1억을 받고 집을 줬어요. 줬어요? 자, 그 집은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전세권자가 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송년회를 하면서 밤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가 너무 멀었어. 그래서 전세로 내준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잤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집은 지금 내 집이지만, 등기상은 내 집이지만 사용권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집에 문을 따면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맞죠? 저거는 집은 이해가 되는데 땅은 이해가 잘 안 돼? 제 땅도 똑같이 남한테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그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건 그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짓다가 왜 이러면 못 짓겠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떼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위에 맨 땅이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 이 건은 건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도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가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부 공모자에 의해서 연줄에 의해서 대출은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설명했겠죠. 이 땅에는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사실상 있지만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대화를 오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이 등기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을 확률이 지상권을 건 것만 봐도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해 주려고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21년이 만기니까 그때 허물어 준 건가요? 아니요. 지상권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30년이 이제 지나도 갱신이 가능해. 허문단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의 지상권에 대해서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졌던 거죠. 누가? 은행이.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은행이 대출 원전 갚으면 당연히 소멸시켜 줄 거고, 아니면은 계속 지상권은 존재하는 것이죠. 네. 저기 중에 저 앞에 그게 국민은행이 있었거든요. 5,600만 원 설정. 거기가 말소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게 들어간 거거든요. 저 은행이. 그 은행이 동아상호신용공고거든요. 네, 아까 그 전사거래요. 예, 전화거. 그럼 저 뒤에 저거 우리가 뭐 인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뒤. 근저당 뒤에 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뒤잖아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아니겠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듣기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했나요, 혹시?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말소 기준 설명할게요. 하라고 말 안 하면 또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놓으세요. 자, 근저당은 말소 기준이니까 요 뒤로는 소멸하는 것이죠. 있든지 말든지 지상권은.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지상권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은행이 해줬는데 그래도 소멸된다고 봐야 될까요? 근저당 위니까 이건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 법적으로는 인수죠? 법적으로는 인수잖아요. 소멸해줍니다. 왜? 은행은 단지 이 땅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제한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구조죠. 저 구조가 진짜로 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찰되면 그냥 소멸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보세요. 경매는 뭘로 한다 했어? 입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전화해서 요거 낙찰되면 요 지정권 어떻게 돼요? 예, 소멸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응? 유치권. 유채권 뭐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인도 병력이나 그런 데 같이 소멸할 수 있는
유치권은 등기상에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소멸하느냐 마냐의 권리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 유치권은 채권이 존재하고 물건을 점유하기만 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돈을 받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점유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점유 안 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유치권은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건 그냥 그 소멸된다고 봐야 돼요. 신고? 네, 신고가 들어왔고 어떤 신고?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고. 왜 유치권 신고했다는 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점유하지 않는데 점유하지 않는지 누가 알 건데요? 안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유치권자가 나 유치권자라고 얘기하면서 유치권은 점유의 유치권인데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나 점유 안 한다고 또 얘기한다고? 신고를 할 때 내가 이런 대답 해줘야 되는 거야?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아, 힘들어. 신고가 신청이 아니 그러니까 신고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신고예요. 예,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다고 신고서 들어왔다고 가서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신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신고됐다라고 보는 거는 그냥 지 마음대로 적은 글이요. 옛날엔 신고의 의무도 없고 신고 안 해도 유치권 존재해요. 신고가 없어도 현장에 가서 유치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점유. 네, 점유가. 신고는 조건이 아닌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법원에서 신고를 받더라고.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또 포인트를 가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아니 법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딴 데서 다 그렇게 배운 거야. 내가 이제 유치권은 신고의 조건이 아니고 점유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야. 남이 알든지 말든지. 점유가 어느 정도로 점유라고 있어요? 문만 잠가놓으면 점유죠. 자기가 들어가서 문을 잠가. 경기를 세웠더니 그럼 밖에 외출하고 갔다 오면 유치권이 없어졌다가 들어오면 생겼다가 뭐 그래. 그 신고인이 네. 점유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전혀 그러면은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아까 이제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신고를 하면 해놓고 우리 직원한테 야 가서 좀 자. 그러면 실제 점유자는 직원이고 그 신고자는 저죠. 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걔를 시켜서 하고 있잖아. 그 집을 자기가 가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키만 잠가놔도 점유예요. 그러니까 살아야지 점유면은 왜 우리가 가면 막 그 20층짜리 아파트 을씨년스럽고 그 문도 창문도 안 달려진 데 가서 건설사 사장이 추위에 떨면서 이러고 있을 걸 생각해봐. 그게 아니고 앞에 다 그저 이렇게 차량만 쳐놓고 뺑기로 그냥 유치권 점유 막 그 뭐죠 현수막 걸어놓으면은 점유지. 그걸 점유로 봐요. 시건 장치나 기타 어떤.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그 점유라고 볼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점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해놓고 배당 요구까지 해놨는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예. 그런 경우는 다 가짜예요. 100%. 100% 걱정 안 해도 그냥 무작위로 가서 사도 돼요. 왜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응? 그 금액을 다운시키려고. 다운을 해놓고 지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요점이 그 사건 자체가 유치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치권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우리 그 김한철 지사장이 그 낙찰 받았던 유치권 있잖아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유치권은 신고를 했어요. 집주인이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걔를 고소를 했어. 근데 그 지사장이 했죠. 제가 해라 했어요. 왜냐면 네, 낙찰 받고 나서 유치권 인자가 없는 거는 현장 조사 때 이미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없는지 어떻게 하냐? 임차인들이 다 각방마다 들어가 차 있어. 걔가 들어가서 앉을 때는 베란다 난간이나 이런 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없다고 해서 내가 고소나 해버려. 그래서 그놈 고소를 해서 걔가 사정사정해서 불면 한 500 받고 합의해줘. 그냥 그리고 재미로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 자료로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또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2개 알면 제가 3개는 알아야 교육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험치를 좀 쌓아라. 그래서 그렇다 했는데
그 유치권 신고서가 거기에 보면 주민번호 이런 걸 기재란이 없어요. 법원이 만들어 놓은 지식 다 그래요. 그냥 이름만 써놓고. 뭐 그러면 또 이게 강력범죄처럼 뭐 경찰이 그 유치권 신고서에서 지문을 따고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 소인 찍힌 데에 있는 CCTV를 2달 동안 관찰을 해가지고 그놈을 딱 잡아내면서 입찰 방해죄로 넣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대통령이 야 이거 잡아 그럼 잡는다. 금방 잡아요. 금방 잡아요. 우리나라 경찰력은 아주 우수해요. 죄 없는 놈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말수 개정 이후에 이제 그냥 소멸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은행이라든가 예. 개인 채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배당을 못 받고 소멸이 됐는데 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낙찰자한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예. 뭔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은 예. 그럴 이유는 없나요? 전혀 없어요. 아까 말한 관악산 호랑이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관악산에 호랑이랑 안 살고. 보통 이제 뭐 설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예. 뭔가 받아내려고 그걸 다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저당을 설정한 건데 다 소멸되면은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 보상받나? 집주인한테 찾아야죠. 해당 그 예. 집주인한테요? 그 사람한테 돈을 줬고 떼었잖아요. 마이크를 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주었고 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낙찰자한테 계속 뭔가를 방해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입찰 방해죄에 나가고 돈도 날리고 몸도 괴롭게 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인테리어 업자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서 나한테 일을 했어요. 기둥하고 뭐 이런 거, 그 기둥만 빼놓고 뭐 외벽 공사, 뭐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3천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요. 네.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 업자인데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어쨌든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건데 내가 유치권은 점유를 안 하면 성립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받을 돈은 있잖아요. 예. 근데 점유는 할 수는 없죠. 그 집에 강제로 들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가압류로 해서 소송에서 압류로 바꾸고 경매를 치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유치권 같은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점유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점유 안 하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손해배상-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좀 청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 돈에 대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받아내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칠 수밖에 없는. 그게 강제 경매죠.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내가 은행인데 10억을 담보대출을 해서 빌려줬어요. 네. 근데 그 집이 이제 계속 이자를 안 갚아서 유찰이 계속돼서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낙찰을 2억으로 줬어요. 네. 나머지 8억을 누구한테 받아요? 은행이 네. 집주인한테 받아야지. 집주인 그러니까 못 받으면 많은 거고. 비슷한 많은 거고. 네. 집주인은 끝까지 근데 뭐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끝장나죠. 파산하면서 면책까지 가버리면 법으로도 못 받죠. 그러니까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죠. 대신 신불이 되죠. 근데 신불이 안 되면서 개인 회생을 하죠. 신불이 안 되고 내가 대신 갚을게. 대신 좀 깎아줘. 그래 알았어. 3억만 내. 그러면 3억도 바로 못 내. 내가 200씩 벌어서 한 달에 50씩 갚을게. 그래라. 이런 게 개인 회생. 그러면 얘를 살려가면서 신불을 안 만들고 하는 게 개인 회생이죠. 그러니까 못 받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자기 책임의 원칙 아닌가요? 자기가 투자해서 망가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망가져서는 예를 들면 동양증권에 가서 투자해서 망가졌으면 동양증권 지점장 멱살 안 잡잖아.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투자해놓고 사고 나면 친구 멱살 잡잖아.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은.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항상.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해보면 자기가 인수해야 되고. 경매도 그렇죠. 어떤 급격한 경기 변동이 오니까 당연히 투자에 이제 실수들이 나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질문이 왔는데 15채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더라고. 그게 원래 토요 알토란에서 2주 전에 녹음을 했던 거 혹시 들으셨어요? 잘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질문을 해왔어요. 질문이 이렇게 써 있어. 아까 보니까
15채를 진행하면서 기자의 낙의를 전세금으로 이렇게 받았고, 전세금을 많이 받았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로 뭐 대출 이자를 감당 못 하다가 쓰러졌는데 참 어쩌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어떻게 보느냐. 자, 대출이 많은 집에 전세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으로 대출 갚아달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빼서 재투자했다는 논리는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거 녹음을 해줘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9천에 낙찰을 받아요. 그럼 9천 한 500 들어갔다 치죠. 그럼 대출이 한 70%, 80% 나오지만 70 나왔다 칠까요? 아니, 그냥 가장 위험하게 80 나왔다 치죠. 그럼 9천에 80%면 7,200이 대출이에요. 나오죠. 그러면은 1억짜리 집의 전세가 얼마일까요? 많이 나오면 안정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적게 나와서 5천 나왔다고 치자고요. 적게 나와서 5천 나왔다고 쳐요. 그럼 5천 들어온 놈이 집 갚아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빚은 7천이 아니고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천에 대해서 요즘 5%면 한 달에 9만 원이죠. 15채 하면 얼마예요? 응? 130. 자, 그러면은 대부분 보세요. 1000에 40만 원 받으면 얼마죠? 대출이 7천이었죠, 아까. 1000만 원 받으면 6천이죠. 대출은. 갚아줘야 돼. 누가 그 7천 대출 있는 집에 1000에 얼마 들어오면서 안 갚아달라 한 놈이 이상한 놈이지. 집이 1억짜리라면. 그러죠? 그럼 6천이 대출이에요. 그럼 6천에 5%면은 연 300. 연 300이죠. 6, 5, 30. 1000에 40 받는다 그랬잖아. 5천이면. 자, 1억짜리 집에 1000에 40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요즘 전세가 7천대 60, 70%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70% 육박해요, 전세가.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정말 똥값에 1000에 40을 준다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40만 원이면 1년에 480이네요. 그러니까 이자 300 주고도 480이면은 180 남죠. 뭐 한 달에 12만 원, 13만 원 벌어요. 그럼 15채면 몇백을 버는 거예요? 300을 버는 거예요. 왜 망해, 근데? 이거는 망할 수 없는 구조고, 15채가 전부 다 10평 내외래요. 다 이 구조면 절대 안 망해. 이게 왜 망해? 그러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뭐죠? 근저당이 7억인가 설정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일 확률이 커요? 월세일 확률이 커요? 월세를 줬겠죠. 그럼 월세를 줬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이 구조처럼 안 망하지. 그죠? 되게 간단해. 가장 멍청하게 1억짜리를 9천에 낙찰 받아도. 근데 1억짜리를 8천에 받으면은 어때요? 그러면 그림이 더 달라져. 그러니까 죽을 일이 생겨요, 안 설령겨요. 그러니까 그걸로 원인이 될 리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15채가 동일하게 이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일은 없죠. 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본 것처럼 이런 물건에 들어갔다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도 보세요. 피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상 금액의 2배를 빼고 나왔어. 바지를 세워서 끝내버리면 좋은데, 그 장기 플랜을 갖지 않죠. 대출을 잔금 치르고 2년 있다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지 세운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 근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관련돼 있어요. 대출에서 인맥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 사건의 소유자의 확률이 가장 농후하다고 보시면 정답이죠. 이런 추론을 어떻게 합니까? 시나리오를 많이 쓰면 돼. 지금 소설 쓰잖아, 이게.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